뭔가 앞에 쑥 들어왔는데 뭐 저 앞에 끼어든 차량이 하나 있었고요. 조금 전에 쿵 했었죠? 아, 이제 뒤 카메라입니다. 아까 좀 전에는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봤었고, 아, 이렇게 차가 끼어 들어왔군요. 이거 다시 볼게요. 끼어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일단 뒷차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두 분이 과실 비율 어떻게 써주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보드에 과실 비율 써주시고요. 완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앞지르기를 막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 차량에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써주신 내용 볼까요? 최 변호사님, 블랙박스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최 변호사님, 네. 최지영 변호사님 볼게요. 네. 블랙박스 과실 그래도 10은 잡아주셨군요. 상대방이 90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두 분 방향은 똑같습니다. 블랙박스 과실이 거의 없는 쪽으로 숫자를 적어주셨는데 최승호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블랙박스 과실 아예 없다. 아까 뭐 MC님도 얘기하셨지만 영상을 보면 네. 저 영상 한 번만 보면 예. 저게 전방을 보면은 전방 카메라요? 예, 전방 예. 카메라 보면 이분 지금 주행 여기서, 잘하고 있는 네, 주행 거죠? 잘하고 있죠. 예. 가려고 하는 방향 지금 이제 좌회전 키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 아, 좌회전으로 네, 차선을 근데 이 사람이 바꿨어요. 어떻게 네. 뒤에서 이 사고가 날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좌측 등화를 잘 넣고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저기 위치에서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네. 바로 직전에 들어올 거라고. 왜냐면 이 차량 입장에서는 저 뒤에 탑차 있잖아요. 네. 탑차만 지나가면 뒤에서 후행 차량은 전혀 없을 거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하겠죠. 지금 이 탑차 왼쪽에 이 있는데 탑차 앞쪽으로 간 탑차보다 거잖아요. 속도가 좀 빠르기만 하면 뭐 뒤에서 뭔가 후방에서 차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맞아요. 그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네. 사실상 뒷차의 과속과 뒷차의 어떤 진로 변경 의무 위반 이런 부분들까지 한다면 네. 사실은 상대 차량의 부적절한 진로 변경 행위, 그 다음에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선진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후행 차량이 와서 박았으니까 네. 추돌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상대편 차량이 전부 다 잘못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거 네. 들으면서 또 보니까 뒷차가 쭉 오는데 보니까 그 아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선이 분리대가 네. 있었잖아요. 차로가 두 개가 합해지네요, 또. 그렇죠. 그럼 더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대를 설치한 이유는 예. 왼쪽으로는 다른 쪽으로 가고요. 우측으로 두 차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 전체 도로 자체가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리되지 사실상 이 도로로 오고 싶었으면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어야죠. 맞아요. 저거는 불법 뭐 끼어들기잖아요. 아무리 네. 점선이라고 하더라도 탑차 앞으로 끼어든다라는 건 탑차도 예상을 못했을 거고.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왼쪽 도로로 갈 거죠? 왼쪽 두 개 차로로 갈 것처럼 하더니 오른쪽 두 개 차로 넘어왔냐도 사실은 좀 진로를 잘 가는 거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과실은 0이다. 네, 이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신영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화면을 뭐 여러 번 보고 저희가 설명을 네. 듣긴 했는데 그래도 과실 비율을 이쪽에 10을 좀 잡아주셨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님 의견하고 비슷하게 사실 일반 과실에 가깝다라는 의견이긴 한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그리고 진입로 부근에서 네. 그 진입로에서 선행하던 이 블랙박스 차량을 또 뒤늦게 합류한 상대 차량이 이제 충격한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속화도로의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사실상 이런 사고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실을 70대 30으로 잡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이 자동차 고속화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진출입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네. 조금 더 주의미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 기본 과실 부분이 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 도로교통법 그 제65조 1항에 따르면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상대 차량인 합류 차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하게 판단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또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가속을 충분히 하고 진입을 해야 돼서 네. 이 가속하는 그런 거리 등을 감안을 해서 이 합류 시도를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지점 거의 끝부분까지 와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진입 시도를 해서 이 과실이 10% 정도 가산이 되게 되고요. 또 부적절한 합류 방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그 본선이 원래 달리고 있었던 우리 블랙박스 차량과 네. 합류 차량과의 그 거리가 굉장히 지나치게 근접을 했고 네. 또 이게 그 거의 양보하지 않고 거의 그 치듯이 칼치기 하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합류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가산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차의 신호도 지키지 않았고 여러 가지 통행 우선권에 따른 이제 통행도 좀 보장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의 신호도 위반을 했고요. 네. 따라서 이 해당 사고는 합류 지점 혹은 그 진 출입로에서의 사고로서 기본 과실의 70대 30에서 더해서 이제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고 또 위험하게 합류했고 또 이제 부적절한 합류 방법을 통해서 진입한 상대 차량의 과실을 굉장히 크게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뭐 일부 과실도 왜냐면은 어느 정도 좀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다라고 하지만 워낙 이런 그런 진입이 많거든요. 사실 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본선을 가다가 깜빡하다가 급하게 진입을 하거나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는 그런 차량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점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약 10%의 과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봐서 조금 더 과실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비율을 나눠서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만약에 있다면 10% 정도 과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저는 앞에 막 급하게 가는 차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유 내가 운전자였으면 만약 가능하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떼가지고 저 차도 신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 앞에 차량을 보면 약간 난폭운전처럼 보이거든요. 네, 막 이렇게 막 비집고 가잖아요. 네, 우리 예.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는 게 사실은 위협운전, 보복운전 예. 이런 쪽은 뭐 특가법까지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좀 경미하게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네.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규정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은 151조의 2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지는데 네. 뭐 특별 안전교육이나 뭐 혹은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뭐 면허 정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뭐 벌점 이런 부분들이 부과될 수 있는데 사실은 난폭운전이 사고 유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난폭운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근데 난폭운전이 사고 유발 빈도수가 훨씬 상당히 높겠죠? 많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됐지만 난폭운전도 사실은 이 도로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들어온 차도 사실은 난폭운전일 네, 수 저는 있죠. 처음에 네. 이 두 같은 일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네. 정도였거든요. 도로에서 무슨 경쟁하듯이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은 정말 억울할 것 같다. 만약에 10%의 과실 비율이 잡힌다고 네. 하면. 근데 이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이 사실은 잘못했다고 한다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제일 바깥쪽 자리에서 사실 운행하면 안 됐어요. 자기가 빨간색 줄이 있었잖아요. 네. 자기가 가려고 한 빨간 줄을 멀리서부터 타고 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닥에 그려져 있던 약간 핑크색 선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 바깥쪽 차선에서 사실은 핑크색 선으로 이 사람도 뒤늦게 합류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후미 차량이 이렇게 뭐 추돌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물을 수 있겠지만 네. 그냥 단순히 만약에 적법하게 차선을 넘었다고 한다면 좌측 2개 차로에서 넘어올 거라는 거는 아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우측, 맨 약간 우측.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이제 핑크 유도선이 그 주행 유도선이 생긴 후에 사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원래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핑크색은 쓸 수가 없는 색깔이에요. 그 쓸 수 있는 색깔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 노란색이라든지 네. 하얀색 같은 경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핑크 유도선은 사실상 이제 운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사실 핑크 유도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른 뭐 이제
과실 여부 처벌 규정은 없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까 그 과실 비율을 얘기를 했던 것도 그 핑크 유도선이 생긴 이후로 그 유도선을 따라서 주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행 패턴이고 이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그거를 이제 신뢰하고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최진영 변호사님 10% 잡아준 게 최성호 변호사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얘기를 저도 하셔서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블랙박스 차량으로서는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하고 있었던 차량들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행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어느 정도 이 주변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말씀하셨다시피 이 핑크 유도선 쪽으로 주행을 이제 그 차로 변경을 할 때 사실 충분히 뭐 보거나 조금 더 살피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뭐 그 과실이 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나 함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함유도로라든지 아니면 입주임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행에 있어서 조금 억울하더라도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좀 보수적으로 해서 10%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난하게 결론 짓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 사고 비율은 두 분의 의견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